사건 첫 공판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인이 사건 양모에 대해서 첫 공판이 있었는데 재판 시작 전부터 그 법원 앞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다고요? 네, 국민적 공분이 컸던 사안이라서 아마 공판을 지켜보고자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 남부지법에서 방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51명이었는데 813명이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청 경쟁률이 15.9대 1에 달했습니다. 요즘 근래에 보기 힘든 경쟁률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청 앞에 정인아 미안하다 이런 이제 글귀가 쓰여져 있는 근조화환이 화환을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인이가 잠든 공원 묘원에 추모 발길이 계속 또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재판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많은 국민들이 이걸 그냥 아동 학대 치사로 넘길 게 아니라 이거 살인죄로 바꿔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공소장 변경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주된 공소 사실, 주의적 공소 사실로 살인죄를 적었고요. 그다음 적시를 했고, 그다음에 예비적 공소 사실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밝힌 거 보면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왔는데요. 이 복부에 그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에, 그러니까 복부를 때릴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인이가 사망했을 그 당시에 복부를 손으로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 이렇게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을 자료로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자, 재판 시작 전도 그렇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호송차를 막으면서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화면 보고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입니다.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 측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근데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양부모를 태운 차량을 막으면서 항의했습니다. 차가 빠져나간 뒤에는 주저앉아서 우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저렇게 분노하는 모습 충분히 지금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살인죄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변호인 측하고 검찰하고 앞으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죄 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검찰 스스로도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바를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이런 이제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학대를 지속적으로 해서 아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 당시에 때리게 더 만약에 복부에 충격을 가하게 될 경우에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아이를 발로 밟았다. 이렇게 지금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해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변호인 쪽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성도 없었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아이를 잡아서 배를 밀듯이 때렸고, 그리고 아이를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아이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얘기가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살인죄를 적용하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살인죄 적용된 사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 적용 사례가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소풍 가고 싶다고 한 7살 딸을 폭행해서 사망하게 한 울산 계모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처음으로 됐고요. 네. 그래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평택에서 발생한 원영희 사건이라고 또 있었는데요.
그때도 6살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한두 끼만 먹이다가 이런 학대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것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일부러 아이를 살인의 그 고의성을 가지고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시 계모에 대해서 또 친부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계모는 징역 20년, 친부는 징역 17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천안 트렁크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계모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 인정이 돼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살인죄가 인정이 됐더니 뭐 18년에서 27년까지 그렇게 형을 받게 되는데, 자, 이번 사건 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럼 최대 형량이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게 그 아동학대 치사죄하고 살인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법정형으로만 보면 살인죄는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대. 예, 최대. 근데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에는 사형이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징역 5년 이상 무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정형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양형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은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는 기본이 최대 징역 7년, 그리고 가중할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가중할 경우에 무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이 징역 한 15, 16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죄를 적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이 오늘 뭐 첫 재판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경찰의 책임 문제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신고를 3번이나 다 무시한 사건, 이거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 아닐까요?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파면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국민청원이 등장을 했고 동의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뭐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은 둔다 하더라도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3번이나 신고받았을 때 사건 내용에 대해서 수사했더라면 정인이가 안타깝게 사망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비난 여론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학대 예방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하고는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경찰들의 경우에는 지금 경징계 조치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된 경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징계가 내려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어떤 신고를 받아들이는 경찰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